한때 파리 패션계를 여왕이라 불리던 여자가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기적같이 다가온 한 통의 초대장이 있는데요. 그 초대장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한때 파리의 패션계에서 정상에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엘리제 듀퐁이라고 해요. 파리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패션 하우스에서 유명한 스타일리스트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어요. 무대의 밝은 조명 아래 멋진 런웨이를 걸으며 스타일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매일 작품과 아름다운 디자인들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끔찍한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어느 아침 좋아하던 고급 브랜드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깨어났어요. 반짝이던 파리의 화려한 삶이 마치 깨진 유리조각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눈부시던 패션쇼와 반짝이는 잡지 표지도 모두 사라진 듯 했어요. 혼란스럽고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제 창의력이 아직도 소중한지 혹은 의미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빛나던 별처럼 반짝이던 것이 사라진 것 같아 많이 외로웠어요. 그 어려운 시절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외로운 밤들을 많이 보냈어요. 창가에 앉아 빗속을 바라보며 산산조각난 꿈의 무게를 느꼈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의심투성이었어요. 제 경력과 패션에 대한 열정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한때 활기찼던 파리의 거리에서 걷는 발걸음마저 무겁고 슬픔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그때 방으로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룸메이트인 김서연 씨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서연 씨는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어둡고 힘들었던 하루를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밝혀주셨어요. 서연 씨께서 앉으라고 하시며 고향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듀퐁 씨 꼭 한국을 보셔야 해요. 한국은 에너지와 놀라운 기회로 가득한 땅이에요. 여기에선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창의력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서연 씨의 말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때 사랑했던 파리를 떠난다는 생각은 어려웠지만 서연 씨의 눈빛 속 진심이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진솔해서 어쩌면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작은 침대에 누워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서연 씨가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신 영상을 바라보았어요. 영상 속에서는 서울의 패션쇼에 모인 거대한 인파, 현대적이고 인상적인 디자인들,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그 모든 모습이 파리의 느리고 희미해져가는 불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음은 희망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새로운 가능성이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영상 속의 장면과 서연 씨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은 놀라운 기회로 가득해요. 라는 말씀이 반복되었고 마치 머릿속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 같았어요. 안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아직 이 세상에 자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다시 꿈꾸기 시작했어요. 창의력과 혁신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작은 희망의 미소가 번지며 한국이 두 번째 기회의 땅일까? 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파리에서의 과거가 아직 마음에 무겁게 남아 있었지만 그 영상과 서연 씨의 따뜻한 말씀이 한 줄기 희망을 주었어요. 때로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조용한 밤 방 안에서 부드러운 핸드폰 화면 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꼭 찾아보자. 한국이 밝은 미래와 다시 타오르는 패션 열정을 가져다 줄 열쇠를 쥐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그렇게 슬픔과 호기심 그리고 용기 있는 마음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파리에서 산산조각난 꿈들이 언젠가는 더 아름다운 무언가로 다시 이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한국이 두 번째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믿으며 말이에요. 다음 아침 파리의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서늘한 파리의 아침 공기가 방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고 어제의 무거운 생각들을 털어내려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아직도 김서연 씨께서 보여주신 영상과 한국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신 모습이 기억에 생생했어요. 심장은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트북을 켜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받은 편지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보였어요. 제목을 보고 눈이 놀라서 커피를 거의 쏟을 뻔했어요. 그 메일은 스타일 코리아라는 큰 한국 패션 회사에서 온 초대장이었어요. 메일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제안하는 것이었는데 이 제안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임을 느꼈어요. 그 메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메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신선한 아이디어, 그리고 빠르고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나라에서 팀을 이끌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이게 진짜일까요? 정말로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은 걸까요? 라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화면 속에 적힌 말들은 마치 비밀의 메시지처럼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 여러 목소리도 들었어요. 늘 아끼고 보호해주셨던 어머니 제네비브 로랑 씨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께서는 파리의 유명 패션 잡지에서 최고 편집자로 일하셨던 만큼 강한 의견을 가지셨어요. 엘리제,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파리와 달라요. 거긴 아이디어가 그대로 베껴지고 진짜 창의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라는 어머니의 말씀은 마음에 큰 무게로 다가왔어요. 또 오래된 멘토이신 이자벨 마르탱 씨도 경고해 주셨어요. 파리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세요. 한국은 너무 달라요. 문화도 위험도 모든 것이 너무 이질적이에요.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머니와 멘토의 그런 날카로운 말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며 혼란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어요.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연 씨가 말한 그 나라를 향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깊게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김서연 씨의 환한 미소와 자신감 있는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뒤퐁 씨, 꼭 한국을 보셔야 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요. 어머니와 멘토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그들은 한국의 전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심했어요. 꼭 직접 가서 한국을 경험해보겠다고요. 용기 있는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들어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정보를 입력할 때 손가락은 조금 떨렸어요. 한때 너무 사랑했던 파리를 떠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모험이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티켓을 예약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이 창의력이 다시 꽃피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이 새로운 직장이 잃어버렸던 반짝임을 다시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밝은 불빛과 친절한 얼굴들이 가득한 분주한 거리를 걷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에너지 넘치는 음악과 경계를 넘나드는 디자인의 패션쇼를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티켓을 예약한 후 긴장과 기대가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결정이 모두에게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와 멘토께서는 여전히 걱정하실지도 모르지만 마음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자신과 어쩌면 그분들에게도 세상에 파리의 옛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조용한 아침 햇살 속에서 결심했어요. 기회를 잡고 한국으로 날아가겠다고요. 김서연 씨께서 말씀하신 그 마법 같은 땅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그곳에서 꿈을 다시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이 신비로운 초대장은 단순한 이메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신호였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파리에서 긴 비행을 마치고 마침내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전에 보았던 어둡고 낡은 공항과는 전혀 다른 곳일 거라 상상했는데 여기서는 전혀 달랐어요.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밝은 조명과 현대적인 디자인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들이 화려한 이미지와 유용한 안내를 쏟아내고 있었고 모든 간판과 안내판은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빛나 보였어요. 로비는 넓고 자연 채광이 가득했어요. 친절한 직원분들이 따뜻한 미소로 여행객들을 맞이해 주셨고 아주 정확한 영어로 안내해 주셨어요. 가족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사업가들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심지어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곳은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스스로 여기가 두려워했던 그 한국이 아니에요. 이곳은 경이로움과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파리에서 괴롭혔던 옛 의심과 걱정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이 현대적인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에는 전통과 미래적인 스타일이 어우러진 예쁜 예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아주 쉽게 이해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디지털 지도에는 모든 탑승구와 서비스 시설이 표시되어 있었고 공항의 모든 부분이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밖에서 택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택시에 올랐고 택시가 빠르게 출발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분주한 도심이 서서히 나타났어요. 넓은 도로와 햇빛 아래 반짝이는 높은 빌딩들이 보였고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화려한 간판들이 도시의 생동감을 더해주었어요. 이 모습은 파리에서 경험했던 느리고 때로는 우울한 거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택시가 새 직장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면서 안에 점점 기대감이 자라났어요. 목적지는 스타일 코리아 본사가 있는 동대문 시장 한복판이었어요.
택시가 멈추자 사람들, 상점들, 그리고 노점상들이 가득한 분주한 거리에 발을 내디뎠어요. 거리에는 현대적인 소리와 전통 음악이 어우러져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임을 느꼈어요. 스타일 코리아 건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현대적이고 밝았으며 큰 창문들이 자연 채광을 가득 들여보내주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 약간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설레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윤지혜 씨를 만났어요. 지혜 씨의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고 단단한 악수로 맞아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엘리제 씨. 여기 오신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패션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창의력은 멈추지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은 더욱 설레고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녀께서 한국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결정들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파리에서 상상도 못할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자 심장은 희망과 에너지로 한껏 부풀었어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이 새롭고 활기찬 세상 앞에서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대화 중에 한국에서의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 점들을 많이 물어보았어요. 지혜 씨께서는 대중교통부터 사무실 건물까지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파리에서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면서 큰 영감을 받았어요. 모든 세부 사항들이 사람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철저히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무실을 둘러보니 여러 크리에이티브 팀이 함께 모여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최신 기술을 갖춘 컴퓨터들이 곳곳에 있었고 사무실은 마치 미술관과 현대적인 작업 공간이 어우러진 느낌을 주었어요. 창의력이 이곳에서 정말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어요. 더 이상 무너진 파리의 길 잃은 스타일리스트가 아니었어요. 이제 에너지와 기회가 넘치는 활기찬 현대 세계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 순간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해 모든 도전을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산산조각난 꿈을 치유하기 시작했고 이 모험이 어디로 인도할지 기대하며 마음을 열었어요. 스타일 코리아에서 처음 며칠 동안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움직였고 파리에서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매일 아침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새로운 업무 방식과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했거든요. 회사에서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파리에서는 회의가 길게 진행되고 토론도 천천히 이루어졌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어요. 동료분들이 항상 빨리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빠른 속도에 조금 압도되기도 했고 파리의 느리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그리웠어요. 파리에서는 모든 순간이 부드럽고 한가롭게 느껴졌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곧 이 빠른 속도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제의 서울 패션 로그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이 채널을 통해 이 활기찬 도시에서의 경험과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자 했어요. 영상을 녹화할 때마다 배운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도 리듬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다른 분들도 알리려고 했어요. 초기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된 분은 바로 룸메이트인 김서연 씨였어요. 서연 씨께서는 참 인내심 많고 다정하셨어요. 작은 한국어 문장들을 가르쳐 주시고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음식을 한국어로 주문하는 방법이나 지역의 관습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저희가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면서 서연 씨께서 엘리제 씨,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고 우정을 쌓는 방법이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팀에서는 인사동을 방문하자는 초대를 받았어요. 인사동은 전통 예술과 문화를 자랑하는 서울의 유명한 동네예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정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어요. 작은 상점에서는 수공예품과 그림들이 팔리고 있었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궁들도 보였어요. 마치 모든 구석구석에 비밀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져 독특한 감정을 자아내면서 창의력에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의 빠른 속도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날 찜질방을 방문했어요. 큰 찜질방은 많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증기로 가득 찬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증기 속에서 점차 긴장을 풀면서 현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분들께서는 자신의 일상과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 따뜻한 방 안과 친근한 목소리들이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빠른 업무와 생활의 속도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강한 공동체 의식과 존중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조금씩 걱정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방식을 배우는 것은 마치 춤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몇 번 발을 헛디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리듬을 익히고 우아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빨리빨리 문화는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않고 창의력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주변의 에너지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나니 예전에는 낯설고 버겁게 느껴졌던 빠른 속도가 이제는 신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거리에서 들리는 빠르고 다정한 인사, 카페에서의 신속한 서비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미소에서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었어요. 대화 중에 몇몇 한국어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동료분들이 말을 알아듣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식 방식을 배우면서 변화가 처음에는 힘들어 보여도 결국 놀라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파리의 느리고 옛 방식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대신 빠르고 현대적이며 따뜻한 한국의 정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매일 이곳에서 점점 더 자리를 찾는 느낌을 받았고 새로운 배움 하나하나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영감으로 가득 찼어요. 오랜 날들과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지나고 드디어 첫 번째 대형 패션쇼 날이 찾아왔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전통 한국 한복의 우아한 실루엣과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컬렉션을 준비했어요. 작품 하나하나는 밝은 색감과 우아한 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작업이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신선한 느낌을 전달하길 바랐어요. 패션쇼 당일 아침 컬렉션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셨어요. 각 디자인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많은 불안감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비전을 이해해 주실까요? 작품 속 아름다움을 알아봐 주실까요?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서울의 한 웅장한 공연장에서 쇼가 열릴 곳으로 향하면서 마음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어요. 공연장이 도착하자 그곳은 넓고 부드러운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 찼어요. 들어서자마자 좌석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긴 런웨이가 밝은 스포트라이트 아래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이 메이크업과 헤어를 준비하는 모습을 구경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바쁘고도 흥미로웠어요. 관객들이 자리를 잡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자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패션쇼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모델이 디자인 중 하나를 입고 런웨이에 올라섰어요. 그녀가 걸을 때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관객들의 잔잔한 박수가 퍼졌어요. 무대 옆에서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모델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흐르는 듯한 원단과 섬세한 패턴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그동안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보낸 시간들이 모두 떠올라서 그 순간은 인생 최고의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 후로도 모델들이 차례차례 런웨이를 걸으며 컬렉션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였어요.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관객들은 더욱 큰 박수를 보냈어요.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마치 그 공간 전체가 이것은 새로운 것이며 정말 멋진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특별한 에너지로 가득 찬 듯했어요. 관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미소가 가득했고 모든 응원과 박수가 자신감을 한층 높여주었어요. 그러던 중 유명한 영국의 패션 유튜버인 알렉산더 베네시께서도 관객 속에 계셨어요. 나중에 그분께서 이슈에 대해 영상을 찍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은 바로는 베네시께서 한국은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변해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분의 긍정적인 말씀을 듣자 더욱 큰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어요. 그분의 칭찬 덕분에 많은 분들이 한국이 무한한 기회와 창의력의 땅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패션쇼가 끝난 후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파리, 밀라노, 뉴욕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바이어들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보그코리어, 엘 같은 인기 잡지들도 컬렉션에 대해 극찬의 리뷰를 내주셨어요. 명동과 강남 같은 유명 쇼핑가 앞에서는 작품을 보러 긴 줄이 서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순간들이 깊은 자부심과 안도감을 주었어요. 분명 큰 돌파구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웅장한 공연장 한복판에 서서 지금까지 쏟아부은 노력들이 모두 보답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컬렉션은 세상에 한국이 실패나 복제의 땅이 아니라 열정과 혁신 그리고 따뜻함이 가득한 나라임을 증명해 보였어요.
예전에 품었던 모든 의심과 걱정들은 사라지고 대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그날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의 열정은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을요. 공연장을 나서면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고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굳게 믿게 되었어요. 큰 돌파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용기와 노력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지금 여정을 돌이켜보면 모든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느껴요. 길을 걷다가 길을 잃고 혼란스러웠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마주한 모든 도전에는 해결책이 있었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언어 차이와 작은 문화적 오해 때문에 많이 걱정했어요. 모든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팀과 주변의 다정한 분들 덕분에 점점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매일 마치 마법처럼 느껴지는 스마트 오피스에서 일했어요. 컴퓨터, 스크린, 디지털 지도 등이 곳곳에 있어 업무를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첨단인지에 놀랐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튼튼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아이디어가 도용될까 걱정했었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브랜드 보호가 강력해서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었어요. 이런 새로운 환경 덕분에 창의력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어요. 또한 대중교통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빠른지도 알게 되었어요. 버스와 지하철이 제 시간에 맞춰 잘 운영되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수월했어요. 덕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을 디자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데 쓸 수 있었어요. 한국의 모든 부분이 사람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설계된 느낌이 들어서 큰 희망을 느꼈어요. 빨리빨리 문화, 즉 빠른 속도라는 말이 한때 스트레스 받게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리듬처럼 느껴졌어요. 빠르게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에서 창의력이 더 빨리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치 활기찬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한 걸음 한 걸음이 멋진 새로운 창작물에 다가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길을 함께 해주신 소중한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룸메이트 김서연 씨께서는 한국 생활의 작은 디테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매일매일 유용한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주시며 자신의 경험도 나눠주셨어요. 스타일 코리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윤지혜 씨께서는 강한 리더십과 비전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응원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신 영국의 패션 유튜버 알렉산더 베넷 씨도 큰 힘이 되었어요. 덕분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조금씩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단지 빠른 속도와 첨단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정신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부터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며 따뜻하게 협력하는 모습까지 모든 곳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엘리제의 서울 패션 로그 첫 영상을 올렸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긴장되었지만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응원과 칭찬이 가득한 댓글들을 보니 이야기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젊은 디자이너와 꿈꾸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모든 도전과 의심의 순간들이 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창의력이 마음껏 자라고 꿈이 지지를 받는 곳을 찾았어요. 한때 희미했던 파리의 빛은 이제 한국에서 밝고 확고한 빛으로 변했어요. 이제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두 받아들이는 활기차고 혁신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한국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 나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정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최고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깊은 전통, 첨단 기술, 그리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들이 있는 한국은 편안한 도전의 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프랑스 패션의 우아함과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조화시켜 용기와 변화 그리고 끝없는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파리에서 한때 스타일의 여왕으로 불리던 엘리제 씨가 팬데믹으로 꿈이 산산조각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룸메이트 서연 씨의 따뜻한 격려와 한국의 무한한 가능성에 용기를 얻어 머나먼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낯선 땅에서 문화 차이와 빠른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내 서울 패션계의 놀라운 성공을 만들어내는 엘리제 씨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엘리제 씨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에너지와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엘리제 씨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희망과 용기를 느끼셨기를 바라요.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들을 꾸준히 만들어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즐겁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